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생활정보 의료편 헬스 원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지난 시간에는 잠깐 간략하게 서머라이 해보면 지난 시간에 그 2형 당뇨병의 전 단계라든지 당뇨병 환자 가운데에서 어떤 분들이 그러한 그 당뇨병에 걸리나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사적으로 건강한 그 비만 환자하고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그러한 그 비만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비만 환자의 그 근저에는 이 지방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간에 대해서 짧게 그 설명을 드리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제 마음속에 조금 그 미진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간이 굉장히 그 흔한 병인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느라고 했지만 조금 중요도가 제가 좀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그 지방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연속해서 볼 때는 결국 가장 그 심플한 쉬운 대답은 그 간에 지방이 끼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지방이 이제 끼었는데 이게 얼마나 자주 있는 일인가 하면 그 일반 그 미국 사람들의 평균 인구의 한 10% 내지 20%에서 이런 지방간이 보여집니다. 특별히 40세부터 60세까지가 제일 그 많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가만히 곱씹어보면 40대부터 60대라는 것은 이제 가장 활동하기 쉬울 때고, 그리고 우리가 중년으로 노년으로 가면서 이제 체중이 늘고 그러할 때입니다. 아울러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이러한 병들이 고지혈증 그런 것들이 이제 흔히 발견되기 시작하는 나이와 일치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것에서 그러면 그 지방간은 어떠한 그 증상을 나타내는가 하는 그런 그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불행히도 혹은 다행히도 지방간 자체는 일상적으로는 대부분이 특별한 증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간이 좀 더 진행되기 시작하면 뭐 식욕이 좀 떨어진다든지 그 간의 위치인 오른쪽 그 위에 그런 그 복부에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영어로 하면 discomfort, 아주 그 통증이 심한 이런 거는 아닐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불편함, 뻐근함 혹은 좀 식욕이 떨어지고 뭐 약간의 그 메스꺼운 그런 그 구토는 아니겠지만 그 메스꺼운 증상이 있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지방간에 연관되는 어떤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이렇게 간이 이렇게 특별한 질환이 간이 이렇게 나쁠 때에 간은 어떻게 정말로 굉장히 나빠지기 전까지는 특별한 그 느낌이 없는 거와 유사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이 꼭 지방간의 아주 특징적인 그 증상이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런 불편함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피곤하고 뭐 식곤증이 있고 어딘가 불편할 때 또 병원을 찾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지방간을 우리가 의심할 수는 있겠지만 지방간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것들은 무엇이냐면 당뇨가 있는 분들, 고지혈증, 그다음에 고지방 그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 그다음에 체중이 비만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일정 높고 그 배 사이즈가 35 이상 되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35 이하로 낮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기준에 해서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그 지방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런 2형 당뇨병 가운데는 대부분의 이유가 그런 지방간, 그것이 이렇게 그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어서 이와 같이 이렇게 체중 운동을 해도 노력을 해도 체중이 줄지 않고 결국은 당뇨로 진행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러한 그 병들을 갖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는 간혹가다 그 스테로이드, 부신피진 호르몬이나 타모악스펜 그 유방암 환자가 먹는 그런 약이라든지 아스피린이라든지 어떤 테트라사이클린이라든지 어떤 일정한 그 특정 약을 먹어서도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 크게 보면은 유전적으로 그러한 그 환자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분들은 이 임신 때에 지방간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임신 때도 그럴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에 크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최근에 체중을 줄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엑서사이즈나 음식으로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너무나 빠른 체중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
지방간이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와 같이 도대체 그 지방간이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를 좀 더 들어가다 보면 커다랗게 지방간은 큰 거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알코올성 지방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방간 그러면 대부분이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의 병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술을 안 먹고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방간이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고요. 그 다음엔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성 지방간은 여기서 이렇게 특별히 길게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그 치료 방법은 뭐냐면 사실은 간단하게 알코올을 끊으시면 알코올성 지방간은 끊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술을 드시고 그러는 분들이 또 술만 딱 드시는 게 아니라 다른 병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혈압도 있으시고 뭐 콜레스테롤도 높고 당뇨도 있고 비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지만 아마 다른 병으로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겹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크게 그 치료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술을 끊으시면 아마 그 고지혈증이나 이런 것도 컨트롤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제일 커다란 그 치료 방법은 아마 그 술을 끊으시는 거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런 지방간, 그래서 단순히 그 간 안에 지방이 끼어 있는 상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지방이 좀 더 많이 끼기 시작하면서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라고, 그러니까 염증이라는 단어를 하나 추가해서 단순히 그냥 지방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서 그 지방이 끼어 있으면서 간의 조직을 파괴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러한 단계의 그 비알코올성 지방 그 병에 그런 것들이 또 있겠죠. 그러면 가만 들어보면 좀 더 진행된 나쁜 상태의 지방간의 그 염증의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조금 서브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진단하냐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피 검사를 통해서 간 기능 검사를 봤을 때 그 간 수치가 그런 AS라고 ALT라는 그런 흔한 있는데 그거는 간 조직이 파괴될 때 나오는 그러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이상할 때 이제 또 의심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특히 높은 분들은 아마 지방간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고, 당뇨가 있는 분들도 그런 것을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만이 있는 분들, 복부 비만 특히 그런 분들도 그런 걸 의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가 이렇게 불편하고 더부룩한 분들, 그런 분들을 의식할 수 있으니까 피 검사를 통해서 그런 당이나 콜레스테롤 측정하고 간 수치를 측정하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의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간 수치가 올라가서 좀 의심스러워서 이제 간염이 A형, B형, C형 간염의 그것이 아닌가 해서 그것을 검사한 이후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더욱더 점점 더 그 지방간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높은 지방 간염은 아니고 A형, B형, C형 테스트를 했을 때 그것이 아니면서 지방 중성 지방이 좀 높다든지 콜레스테롤이 높다든지 하는 분들은 벌써 점점 더 지방간일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그러니까 엑스레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검사는 가장 쉬운 검사는 아마 초음파 검사로 간의 조직을 이렇게 훑어보는 것이 다음 단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지방간이 낀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주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90% 안팎의 정확도로서 우리가 지방간을 초음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그냥 단순한 지방간이냐, 염증이 있는 것이냐, 그 다음에 염증이 더 진행되면 간경화, 그 다음에 그것이 더 진행되면 간암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방간의 위험성에서 저희가 지방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그러한 경우죠. 그래서 그러한 이미징 테스트에서 초음파로 하고, 초음파에서 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CT 스캔이나 MRI를 찍음으로 해서 좀 더 확실하게 지방간이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혹시 이것이 간경화나 간염증에서 간경화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지막
우리가 우려하는 혹시 정말로 간암도 거기서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그 이미지 테스트로서 CT 스캔이나 MRI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얼트라사운드 초음파 검사를 하고 CT 스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긴가민가 좀 불확실하고 혹은 여러 가지 병세가 진행된 것처럼 보일 때에는 그것에 그 주변의 다른 병들, 당뇨가 있으시고 술도 많이 드셨고 그다음에 그 고지혈증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의문사항이 많을 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간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 조직 검사를 해서 간 조직을 정말로 우리가 빼내서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간 그 세포 자체는 제대로 있는지, 정말 염증만 있는지, 간 경화증으로 진행됐는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간암의 그 소견이 보이는지를 하는 그러한 간 조직 검사까지도 어떤 때는 전문가에서 그런 그 권고를 받아서 간 조직 검사까지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그 치료를 해야 될까 해서 하는 것은 이미 아마 그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은 알코올을 절제하셔서 끊으시는 것이 제일 큰 아마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 그러니까 고지혈증이나 이런 분들은 그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식이요법하고 운동을 하시면서 그걸 낮춰야 되겠고,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들은 중성지방은 꼭 그 고기나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 밥, 빵, 국수, 떡 이런 그 단 음식들, 케이크나 이런 과일 중에서도 당지수가 높은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먹는 분들은 그것을 그 절제하심으로써 그러한 그 중성지방을 낮추고 탄수화물을 감소하면서 당도 조절되고, 그 다음에는 이런 그 지방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비만이 있으신 분은 당연히 또 우리가 그 체중을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당이 있으신 분은 역시 여전히 그러한 그 당뇨를 그 충분하게 확실하게 조절함으로써 이러한 지방, 간을 치료 내지는 예방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지방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많은 병들은 그냥 계속 진행되거나 멈추거나 그런 병들이 많은데, 이 지방간의 경우에는 만약에 간경화까지 가지 않은 경우에는 reversible, 다시 고쳐져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은 굉장히 그 재생력이 굉장히 높은 그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간 이식 수술을 할 때 간을 다 떼어내고 조금만 주먹만큼 일부만 그 간 이식을 해도 그것이 다시 이렇게 자라서 그 큰 사이즈의 정상 사이즈의 간으로 커질 만큼, 간은 그만큼 그 재생력이 굉장히 큰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간에서는 정말 간을 망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을 정말 좋지 않은 생활 습관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간을 그렇게 그 생명력이 있는 기관을 이렇게 누르고 짓누르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함으로 해서 이게 간이 조직이 원생대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어느 때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생활 습관 바꾸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당 조절하고 혈압 조절하고 고지혈 준비하시고 체중 조절하시고, 정말 그러한 것들만 하여도 이런 지방간은 많은 부분이 정말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질병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정말로 희망을 갖고 이렇게 하시면, 이 지방간에 다시 염두에 두시면서 하다 보면 결국은 비만, 그 다음에 당뇨, 고지혈증까지 다 이렇게 치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 균형,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일가지 어느 한 곳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자꾸만 뭐 이 얘기하면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해서 그게 다 연결해서 핑계나 이렇게 핑계를 하나 블레임, 다른 것에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결국은 왜냐하면 이것은 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대답, 똑같은 얘기, 똑같이 이렇게 하면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곱씹어 보면 그만큼 우리의 몸은, 우리의 대사의 모든 일들은 그만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의 키워드는 이 절제입니다. 술에 대한 절제, 그 비만 먹는 거를 절제함으로써 절제해서 체중 조절하시고, 이 설탕, 단 것들 절제하시고, 이런 모든 생활의 절제, 충분한 그 휴식과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균형이 잡힌 그러한 삶을 사시면 결국은
그 답이 간단한 그 절제. 그래서 제가 요새 그 우리 환자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건강 100세 시대, 건강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태어나서부터 50세까지는 그 젊음 그 자체로 해서 그냥 제가 표현에 맹물로 간다. 아무 뭐 특별한 조심하거나 수고하지 않으셔도 이제는 거의 50세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옵니다. 왜냐하면 기본 건강이 좋으시고 기본 그 위생의 그런 문제가 웬만큼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태어나서부터 50세까지는 그냥 오는데 정말로 100년 전까지만 쳐도 우리 한국 사람이나 전 세계 사람들의 평균 인구에서 수명이 40대 50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발전됐는데 지금 우리가 100세 건강 100세를 논할 때는 50세까지 그냥 오시지만 이제 50에서 턴해서 100세 건강 100세를 통과하시려면 이제부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식 조심, 건강, 체중, 뭐 혈압 때문에도 조심하는 게 가장 많은데 그거의 키워드는 즉 50세에서 반환의 전환점에 도신 분들의 100세 그 건강 100세 고지까지 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는 절제입니다. 절제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절제하심으로써 건강하게 건강 100세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활정보 건강편 의학 정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우리 이 시간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헬스원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